자, 이제 15페이지 이제 갑과 무의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갑목의 이제 그 대표적인 진신군에서, 진신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절대적이고 아주 기묘한 그런 이제 식간용신을 우리가 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참다운 부기를 말하는 그런 식간용신을 우리가 진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이제 일선의 진신군에서는 이제 벗어나죠. 무토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갑목이 있고 팔자에 이제 무토가 이렇게 이제 투한 경우에 뭐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뭐 부기를 확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갑과 무의 관계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갑목이 이제 무토에 이렇게 있으면 그 독산고목이라고 그래요. 이제 갑목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민둥산에 이렇게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고독하게 서 있는 그런 물상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거성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안반 위에 뭐 바위 산에 하나가 이렇게 탁 낙낙잔송이 하나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좀 뭔가 좀 연기가 감돌죠. 그래서 이제 좀 외롭고 좀 쓸쓸한 그런 기운이 서리는데, 우리가 이제 개태가 이런 말을 했죠. 이제 그 영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이제 고독이라고. 이제 어떤 연기가 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과 무가 있으면은 그 명식 자체가 좀 연기가 서린 그런 명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되게 이제 우리가 칭하면 팔자에 갑이 있고 무토가 있으면은 좀 신기가 있고 또 신령이 와서 돕는 바가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신기가 이제 더해지면은 일반 범인들의 어떤 그런 경지를 넘어서서 어떤 뭐 아주 천재적인 그런 기량을 펼치거나 또는 아주 뭐, 야, 사람이 한 일인가 싶은 그런 뭐 위협을 달성하거나 또 아주 세밀한 그런 묘기를 선보이거나 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의 삶과 다른 어떤 역경을 또 감내해 왔다던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독산고목의 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오행에서 보면은 그 이제 설하고 극할 때 이제 내 힘으로 보통 이제 상관을 쓴다든지, 상관을 쓰려면 이론이 왕해야 된다 그랬죠. 보통 겁재를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가져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팔자에 우선 내 기운을 상관으로 이렇게 소모하거나 또는 칠살이 와서 나를 아주 강하게 극하거나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신앙해야만 그것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주 강렬한 그런 어떤 기운, 나를 자극하는 기운을 우리가 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면에서 상관으로 이렇게 설하는 그런 기운을 우리가 이제 도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가 있는데, 보통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흙에는 겁재라는 요소가 있어야 일단 생존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겁재라는 성분 자체를 우리가 도라고도 합니다. 그럼 뭐 자기 관이 확고한 거예요. 자기 확신이랑 소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겁재가 투한 명식은 어딜 가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량이 있는데, 그 갑과 무의 관계에서 무토는 갑을 이렇게 극하는 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토라는 우리가 물상을 볼 때 거대한 그런 뭐 숲이 없고 그냥 이렇게 고원같이 황량하게 펼쳐져 있거나 또는 이렇게 암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뭐 이렇게 뭐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걸 무토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경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와 경이 우리가 이제 화투동법이라고 해서 뭐 병화와 무토를 같이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식간무령에서 보면은 무토와 경금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무토를 마치 거대한 그런 그 바위산, 암산에 비유해가지고 그걸 경금처럼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외극이 이렇게 외부로서 극이 아주 강한 그런 현상같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령에서 독산고목의 상을 그냥 암산에 바위산에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같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 마치 그것이 경금처럼 여겨져서 그것이 그 외부의 신, 외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고 또 징험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바위산 이런 데가 암산이 아주 악산이라고 하고, 그런데 또 기가 아주 강렬하죠. 그래서 뭐
미국에 뭐 저는 세도나를 안 가봤지만 뭐 세도나에 가봤자 볼 거 뭐 있겠습니까? 그 바리산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도 닦는다는 사람들 또 뭐 정신계에 이렇게 몸담은 사람들이 그 마치 성지를 순례하듯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보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이제 우리 우방인데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가지고 뭐 성지순례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뭐 별스러운 사람이지 별나지는 않겠지. 그러나 어쨌든 뭐 전 세계 태워서 보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 성지순례할 때 보통 보면은 암산이라든지 암벽 이런 것들의 물상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왜곡하는 그런 이제 경금과 같은 이제 물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예를 들어서 팔자에 칠살이 아주 왕이에요. 그래서 아프다. 이러면 항상 아픈 거예요. 뭐 병증 이런 게 이제 뭐 현대의학으로 진단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뭐 그 고친다고 해서 또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원인을 알 수 없고 항상 아프면 그게 무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병입니다. 일종의 그렇게 그런 관계가 이제 성립되어서 무토가 간목을 이렇게 극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그 암산처럼 이렇게 바위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은 경금과 유사한 그런 기운과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신령스러운 그런 기운처럼 우리가 읽어내고 또 그렇게 현상에서 추리할 때 증언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보통 몹시 고독한 그런 환경에 처해서 어느 순간 이제 내면에 집중하다 보면 흥치가 일어납니다. 감흥이. 그렇게 일어나면 이제 신이 드는 거예요.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수업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 지난 한 달 내내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놀다시피, 뭐, 집에서 이렇게 이제, 충분히 쉬고, 이렇게 뒹굴었는데, 침대에서. 뭐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또 뭐 아직 지금 상황이 뭐 학생들이 다 모여서 수업하는 것이 뭐 전반적으로 아주 개운한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 놀고 먹고 쉬다가 강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보니까 아주 날밤을 새야 그 간목편 하나를 끝내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10일 밤은 새야 이제 100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이제 혼자서 뭐 벽 쳐다보고 카메라 쳐다보고 찍고 또 그것을 또 업로드 시키고 혼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지루하고 좀 그 고된 작업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갑자기 탄력이 붙어가지고 막 흥치가 일어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약간 그 외부의 신과 이렇게 감흥해서 굉장히 그 영감이 이렇게 막 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항상 잠을 자다가 불현듯 깨어나서 이제 뭐 강의를 한답시고 이렇게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mon동도 토하고 날이 화하게 밝았다. 근데 그 밤 동안 제가 집중해서 뭘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 흥치가 일어서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열정적인 강의를 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이제 뭐 제가 아시다시피 뭐 강의를 준비해서 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텍스트에 이제 그 골자 범위 내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라도 기본적인 그런 학습적 성취를 거두는 데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거로 보는데 어쨌든 갑과 무의 관계에서는 일종의 좀 연기가 감도는 그런 고독한 기운이 일단 서려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아주 고립되거나 고독한 환경에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일단 굉장히 고독한 환경에서 학업적 성취를 낼 수 있는 거지 뭐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뭐 브레인스토밍하고 뭐 서로 지식들을 교류하고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착상도 하고 좀 더 풍요로운 그런 뭐 지식을 우리가 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교양도 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학습적 성취는 오로지 혼자 고독하게 고독한 환경에서 일단 성취하는 거라고요. 뭐 제가 뭐
그렇게 학구적인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어쨌든 명리 공부는 제가 혼자서, 저 혼자만의 시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학습했던 그런 이력이 있다고요. 그때는 뭐 그게 또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책을 쓰고 가르치는 게 더 좀 지루하고 뭐 힘들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갑을 우리가 이제 항상 식간론에서 우리가 최신에다가만 놓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용의 영역으로 가져가 가지고 뭐 이론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뭐 갑과 갑이 있다 이런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계수일주의 연행이다, 그러면 내 자식들이 갑과 갑으로 돼서 각자 도생하면서 자식들은 다 잘 건전하게 크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갑이나 무라는 글자가 연월에서 이렇게 투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금묘화실에서 금묘의 자리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선대나 또 조상 또 그런 해당 육친한테 좀 영험한 기운이 서렸다고 추리하면 통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갑목일주고 연간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잖아요, 그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이뤘던 가풍이라든지, 또 아버지의 어떤 나의 어떤 정신적 지주로서의 아버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그 선대의 어떤 신령스러운 기운이 항상 나한테 이렇게 미치고 있다,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팔절 통변할 때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감흥하고 이렇게 뭐 동조하는 그런 현상들을 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이라는 것은 우선 그 무토라는 것이 목극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계절, 그러니까 사계에 태어나면, 진술충묘에 태어나면, 다른 일간 같은 경우는 갑목으로 일단 이렇게 이제 소토, 흙을 이렇게 이제 쓸어서 좀 소토해주는 그런 갑목이 이제 긴요한 그런 용신으로 쓰일 때가 이제 많죠. 1, 2선을 용신으로 쓰일 때가 많은데, 그럼 갑목이 그러면 그렇게 무토를 이렇게 제복하는 그런 힘이 있느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마치 무토라는 것은 경금처럼 칠살과 같은 그런 무령으로 갑목과 무토의 관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갑목 입장에서 무토를 그렇게 제압하는 힘이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무토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가지고 뭐 무토의 양분을 빨아서 마치 기토가 이렇게 목강토산 되듯이 이렇게 막 기토의 양분을 다 쓸어가지고 땅이 점점 사토, 못 쓰는 땅이 좀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이제 옥토가 이제 사토로 변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기토를 이렇게 극하는 힘은 굉장히 있지만, 무토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무토는 갑목에 의해 가지고 별로 그렇게 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역량에서 갑목이 무토한테 이렇게 가할 수 있는 힘의 역량에서는 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수배 형세를 취했다 해도 무토가 굉장히 큰 물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황량하게 펼쳐진 그런 고원 같은데, 뭐 나무들이 좀 이렇게, 아름들이 이렇게 수배 형태를 좀 이루었다고 해도 무토 전체를 다 덮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토는 일단은 편재고, 그래서 갑목이 무토를 봐가지고 크게 부자가 된 경우 별로 없습니다. 뭐 정화, 상관생재 뭐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상관생재가 뭐 북격 중에 뭐 다른 보통 이제 상관생재로 큰 격을 이루려면 음간이 위주로 이제 상관생재가 이제 뭐 상관상진이든지 아니면 상관생재로 좀 이렇게 그 큰 부자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양간은 별로 그렇게 식상생재하는 유형의 형태들이 보통 그냥 일단 속이, 귀가 약하고 부도 그렇게 뭐 괄목할 만한 그런 대부를 말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목이 3개가 모여있다. 예를 들어 3목 2, 3 정도 되면 이 무토하고의 역량이 예를 들어서 뭐 신앙제왕하다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거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목이 무토를 제하는 힘이 생각보다 영향이 미치지 못한데, 물상이 그 무토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갑목이 모여서 뭐 쌍목 이름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3목 2, 3 정도 돼가지고 갑 3개가 무토를 극하는 그런 신앙제왕의 구조다, 또는 뭐 신앙제강이다,
이러면은, 보통 이제 원령에 이제 무토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뭐, 진수를이죠. 이런 상황이면은, 뿌리도 감목 전체를 이렇게 소토에서 덮고, 무토 전체도 이렇게 우리가 녹지로 막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큰, 성업의 결과를 우리가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과 무의 관계를 살필 때는, 갑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계량하는데, 먼저 일단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무토가 있으면은, 이제 군비쟁제도 될 수 있고, 이제 또 갑목이, 쌍목이 이름이 또 무토를 이렇게 같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신앙제왕 한 경우를 제외하고, 뭐 제왕하는 관계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군비쟁제가 되거나 이러면은, 또 뭐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도 만약에 이제 경금이 투해가지고, 그 관으로서, 재를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우리가 이제 식이오신하죠. 식신이 있으면 나를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식신이 치사를 극하니까. 그리고 또, 관이 재를 보호하고, 간이 호재하고, 또 인수가 인이 호강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식신이 나를 이렇게 생하게 하듯이 힘을 좀 빼가지고 나를 극하는 칠사를 제압하니까 오히려 식신, 내가 힘을 좀 빼서 운동을 적당히 하고 이러는 게 이제 건강하듯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 편제 입장에서 볼 때는 편관이겠죠, 그죠? 편제가 정관을 보는 건 좀 얘기가 다른 거고 같은 음양이 같은 설계하는 신, 그러니까 무토가 경금을 봐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관유자기도 하고 또, 그 경금이,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쌍목이나 삼목 이삼은 경금이 급벌하는 그런 힘이 이제 근벌하는 그런 역량이 좀 딸리는데, 이렇게 무토까지 가세한 상태에서의 경금은 굉장히 효용이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관유호재가 되면은, 부기를 다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무토 하나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군비쟁자는 구조다. 이러면, 갑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삼목이삼이다. 아니면은 신앙제왕하면 우리가 북격에 일단 전형이 되니까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쌍목이 있고 무토는 투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강, 제왕한 그런 구조에서 만약 군비쟁제가 되고 이러면 여기에는 부기를 우리가 참동 부기를 말할 수 있는 진신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개수를, 개수가 와서 뭐 무토를 걷어간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재산실이 커서 뭐 한때는 좀 소부를 누리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아주 그 가난해지는, 우리가 이제 고서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말년이 좀 불우한 명식을 묘사하는 두 가지 이제 성어가 있죠. 하나는 이제 빈물입추 그러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체 부동산이 없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난해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사무감각, 그러니까 죽어서 묻힐 관도 하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뭐 객사를 한다든지 뭐 사회를 떠돌아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표류하는 그런 명식에서도 나타나고 하지만 어쨌든 좀 말년이 시신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뭐 죽어서 관을 그럴 비용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아주 그렇게 이제 빈하게 되는 그런 극빈하게 되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쓰는데, 이 갑목과 덜렁 무토만 가지고는 무슨 참된 부기를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요소들을 살펴야 되는데, 뭐 하다못해 뭐 양갑이 있고 정화라도 있으면은 왕신을 설해서 뭐 왕자 의설해서 또 상관생제로 또 우리가 소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발로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가난에 시달릴 가능성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갑갑이 이렇게 있고 또 가불이 있고 뭐 지지해경
사계절에 예를 들어서 진술을 해 만났다 이러면은 혼탈제신이 유형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또 재운이 와가지고 군비쟁제나 뭐 군겁쟁제 이런 요소들의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썩 나이지스하지 않죠. 근데 이제 팔자 전체의 구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진월이다 이러고 무토가 투하면은 신왕 제왕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묘진 목국을 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굉장히 또 수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불이 동시에 있으면서 이렇게 무토에 뿌리를 잘 내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등나방과 화고 같은 그런 명의 유형을 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뿌리를 일단 굳건하게 내렸기 때문에 그 군겁쟁제와 같은 그런 뭐 인생의 역경이나 또 이런 스토리는 가져갈 수 있지만 여간에서 꺾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가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경들을 이겨내는 강인한 면모를 선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군급쟁제 또 혼탈제신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재성이 투하지 않으면 비겁군이 있는데 재성이 투하면은 이제 군비쟁제 이런 말 쓰지. 근데 이제 투하지 않으면 혼탈제신 이런 거 쓴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대운에서 재운이 오거나 뭐 이러면 이제 군비쟁제로 바뀔 수 있으니 그런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가불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월이다 이러면 깨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뭐 지지에 뭐 인목을 본다든지 또 해수를 봐가지고 깨 가불목이 신강하고 이렇게 해서 뿌리를 내리면 또 뿌리가 원령에서 같이 이렇게 동시에 금기를 두면 채용이 또 동궁에 기거하는 그런 기격을 짜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그 기이한 그런 격국을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나방과 화구라는 것은 뿌리를 튼튼히 내려서 여간에서는 꺾이지 않는 굴곡이나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명으로서의 그런 위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충갑 그러니까 이제 봄철의 간목이 화를 보면은 목화통명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하목이 되면 목화상관은 자칫하면은 목화 이제 그 목분하열이 돼가지고 이제 목은 다 타버리고 열이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목화상관격이 재를 보면은 뭐 상관생재나 또는 뭐 식신생재로 또 뭐 이제 상관월이라고 해도 병이 투하면은 이제 변격되어서 이제 상관격이 식신격이 되니까 식신생재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식신격의 성격을 이루면은 또는 뭐 제격의 성격을 이루면은 그런대로 우리가 뭐 부명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그런데 목이라는 게 이미 다 분열돼가지고 내가 이미 아우생화 같은 거죠. 내가 이미 힘을 뺀다 또 힘을 빼가지고 내가 너무 탈기가 됐어. 그래서 그 재산을 지키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상관생재나 이런 것으로 성격되었다고 해도 그런 격국의 성격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일단 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간목이 잘 자랄 수 있는 병화와 개수로 이렇게 생목의 진신들을 갖춰서 격을 짜든지 아니면 경금이 있어가지고 일단 귀를 한번 조율해 볼 수 있는 일단은 뭐 그 터전을 이루고 그게 이제 정화나 병화를 가지고 어떻게 쓴다든지 또 무토만 투했다고 해도 또 경금이 있으면은 또 관이오제도 하고 또 어쨌든 진신을 한번 가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높은 그런 뭐 지위에 오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무토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비록 팔자가 뭐 다른 격국으로 뭐 제격투현으로 성격되든지 뭐 제용식성으로 성격되든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크게 그렇게 격국의 성격에 걸맞는 그런 그 부합되는 그런 인생의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묘사하거나 상정하기가 좀 이렇게 기대 이해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뭐 팔자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목분하열 예를 들어서 이제 화목이 토를 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를 봐서 상관생제격을 이뤘다 칩시다. 근데 이제 이 조토라는 것은 어쨌든 금을 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조토 불심용수라 그래가지고 일단 귀기는 찾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부는 일구어도 좀 이렇게 그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뭐 그런 그 부자의 지위에는 좀 오르기 어렵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고리대금업으로 좀 부자가 됐다, 좀 알부자가 됐다든지, 또 좀 사람들한테 인색하게 굴고 또 좀 뭐 이렇게 평은 좋지 않지만 뭐 그래도 알부자로 좀 이렇게 건재함을 좀 가시하다든지 뭐 그런 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대중의 역주로 알려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없으면 조토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일단 그 영원하지가 않아. 불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불심용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목이라는 것은 양관이죠. 양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식관론 자체 이제 그 오양종기 부종세 아닙니까? 천간론에서. 그래서 이제 5가지 양간은 종기, 기에 종하면 종세, 세력에 종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기라는 것은 일단 계절이에요, 계절. 우리가 이제 좀 협의적 의미로. 그러니까 간목이 인월이나 묘월이나 진월, 목의 계절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또 간목이 양간은 월령에서 통근하면 웬만해서는 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령에서 통근하거나 월령의 기를 얻으면, 계절을 얻으면 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양, 그러니까 이제 갑병부, 경, 뭐 임 이렇게 되겠죠. 이 오양은 월령에 통근하거나 월령의 기, 계절을 얻으면 종세, 세력이 아무리 다른 세력이 많아도 그것에 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간은 오음종세하죠. 5가지 음간은 세력에 종합니다. 그러니까 월령에 비록 뿌리를 내렸고 계절을 얻었어도 다른 세력들이 어떤 세력, 힘이 하나의 균으로 막 이렇게 응집되어 있으면 그 균을 쫓아서 간다고요. 그래서 종격을 짤 수 있지만 양간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진월에 이렇게 그 제격으로 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제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미월에도 종제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미중에 을목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월령의 길을 얻었고 또 월령에 통근했으니까 이제 월령의 길을 얻었다는 건데 통근했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길을 얻었다는데 길을 얻었다, 득기했다 이 말은 정확하게 통근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강조를 쓰이고, 근데 이제 계절을 얻었다는 협의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종기 이러면은. 근데 이제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월령의 길을 얻었다 이러면 월령에 통근했다, 월지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걸 협의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시를 얻었다 그런 거죠. 계절을 얻었다, 득시했다 이러면은 계절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쓸 수 있죠. 그래서 종이 불가한데,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그 토국을 지었다고 칩시다. 뭐 진술충묘월에 난 팔자 전체가 다 토의 글자든지 아니면 뭐 옆에 또 토의 글자들이 좀 이렇게 2-3개 정도가 이렇게 토강하게 이렇게 드러나면은 이때도 우리가 종제격이 되어버리면은 뭐 종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연에 이제 천기를 논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크게 노력하거나 뭐 영면에서 이렇게 어떤 재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가정 환경이나 출신 성분이 좋아가지고 평생 이렇게 호의호식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 간목은 그게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간목은 재다신약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뭐 그 재물에 좀 짓눌리는 형국이고 재물로 인한 고통이 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옥빈인인데, 부옥빈이 이제 예전에는 뭐 큰 집이나 이제 뭐 고관대작이 사는 뭐 어떤 큰 집의 집사 정도 하는 거 했지만, 요즘은 뭐 은행원이라든지 뭐 금융기관의 하부 종사자들이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그 부옥빈인의 이제 형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평생 근면한 고생을 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처자와의 인연도 좀 늦어지고 또 처의 좀 기세에 좀
눌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사신약은. 물론 제사신약명 중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안전한 가정, 탄탄한 가정을 하고 또 아주 현철을 둬가지고 처덕에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제사신약명도 현실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결정권은 없어요. 그리고 집이 아무리 처가가 부자고 그래도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금전의 캐파가 크지 않아가지고 그냥 좀 졸부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졸스럽게 이렇게 그냥 평생 라이프를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제사신약명은 우리가 이제 현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사신약명이 사실은 보통 이렇게 이제 제가 왕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잘 합생돼 있으면은 일찍 교훈처하고도 이제 양처하고도 인연이 되는데 제가 잘 합생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만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만연했으니까 늦게 결혼했으니까 자식과의 인연도 아주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은 경우가 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과 무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추걸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령의 기를 얻거나 통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토가 기추걸에 났다거나 아니면 무가 투하고 추걸이라든지 또 수월에 이렇게 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종제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종제격의 앞에는 가로열고 가로되고 기명이라는 게 달려 있죠. 그러니까 명을 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제가 됐다는 것은 간목일 줄은 알지만 간목을 내가 포기하고 거의 토명으로 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일종의 그것도 이제 병격 체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명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제 목기운이 하가 아주 왕하면 마치 염상의 기세를 짜고 또 금기운이 수왕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윤화로 우리가 해석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사실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목일주 같은 경우는 기명종지했다고 해도 간목을 제외하고 토왕한 것에만 주안해가지고 팔자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진신체계나 용신을 짜는 법은 없어요. 어쨌든 기명종지가 되면 이제 타인의 이제 그 도움으로 성공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출신성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육친의 덕이 있는 거예요. 육친의 덕이 자기 노력이나 역량과 무관하게. 그리고 이미 선대에 이미 불을 일궜고 나는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인데 굳이 제적 성취에 대한 열의가 막 아주 강렬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쟤에 대한 집착은 있을 수 있지. 쟤가 투하면은 쟤를 탐하게는 되니까 쟤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루는 그런 구조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한계에 의해 가지고 내가 누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육친이나 타인의 조력에 의해서 성공하고 또 기명종제가 되면 처의 덕이 아주 두터운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은 처자의 인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처자 육친이 온전하죠. 또 만약에 사갑 예를 들어서 갑술년에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는 토국을 짜고 팔자 전체는 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이런 것도 천원 일기격이 되죠. 그래서 일제일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격국이 청순하고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체형이 다 깔끔하게 이렇게 분리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천연천기가 이렇게 천연천기가 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수복을 누리는 상황으로 그리고 이제 지체가 이제 군한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조대왕이 이제 일제일용 그러니까 이제 천월일기격을 짰습니다. 갑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두세자와의 비하도 있고 참 또 정신적으로도 좀 상식적인 그런 인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당대에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송군으로 일단 충성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물론 권력의 자기가 집착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지체가 군한과 같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여튼 뭐, 조선왕으로서는 굉장히 장수했던 왕이죠. 근데 또 이제 농계도 마찬가지로 갑술에 대한 농계 최후가, 뭐 어떤 의미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그런 명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평가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간기로 기생의 삶을 살았고, 뭐 외장을 껴안고 투신을 했는데, 농계가 뭐 진짜 팔자가 일제일용의 갑술인지 뭐 그것은 야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것은 뭐 사실은 이렇게 신빙성 있게 취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갑과 무의 관계는 뭐 다른 뭐 진신들과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부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해지는 거하고 좀 무관하게 좀 이렇게 좀 신령스러운 기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귀가 있고 그래서 김영종제나 뭐 이런 체계를 짜야만 조격이나 뭐 이런 합격 이렇게 짜가지고 이런 사실 이제 종제격이나 이런 종격들을 우리가 외격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령에서 격국을 구한 거기 때문에 월지에서 격국을 구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외격이라고 하는 건데 뭐 격국의 구분에 있어가지고 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강의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종화라는 게 일종의 일단은 뭐 합격은 이제 별격 체계죠. 종격도 일단은 뭐 이제 외격 체계인데 일반적 외격하고 좀 다른 겁니다. 외격이라는 건 월지 외에서 우리가 격국을 교환한 걸 우리가 이제 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어쨌든 이런 기명종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부기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는 조합이에요. 자, 이제 갑과 기 이제 7번째 파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